우리가 지금 여름방학이 정말 코앞으로 이제 다가온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싶은데 과연 그 자리 뭘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방학이 짧은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상 우리 학원도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방학에 과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꼭 썸머스쿨을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냥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우리의 강의가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는 건 그 학기에 필요한 걸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썸머스쿨에서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플러스로 2학기에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아이들 이렇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썸머스쿨 강의에 대한 이게 사실상 우리가 그런 썸머스쿨 윈터스쿨이 시작이 되면은 막상 듣다가 저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또 다른 강의로 옮기는 건 좀 간혹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시작부터 선택부터 좀 정교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개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시혁 쌤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학년과 2학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개념 수업, 그거를 문제풀이 수업 이제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처음 배우는 학생들, 그러니까 개념을 안 배운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개념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한번 했는데 이제 좀 문제풀이 해야겠다라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고요. 사실 자신 있는 수업은 좋아하는 수업은 문제풀이 수업이에요. 네, 학생들이 가장 호평도 좋았고 수학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나 노력했는데 점수 안 올랐는데 이 수업 보니까 점수 올랐어요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수학이 가성비가 안 좋잖아요. 공부도 잘 안 올라요. 근데 이제 그런 조금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좀 자부심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 강의는 그럼 딱 개념 수업, 문제풀이 수업 딱 나눠져 있나요? 네, 기본 개념 반 그리고 문제풀이 반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보시고 맞는 것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택 과목 이런 것들도 다 네, 선택 과목도 이제 확률 같은 게 미적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전부 다 기본 개념만으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수업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고3 되기 전에 수능 범위는 다 한번 개념을 다 마무리하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2학년 2학기 과목은 수투인데 그쵸. 이제 이 선택 과목은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그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다. 그럼 혹시 이번 여름에 선생님이 주력으로 하는 학교나 이런 대상이 있나요? 사실 근데 수학이다 보니까 주력으로 하는 학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 사실 똑같은 수학 2라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거고 미적분도 다 정해져 있는 과목이고 나오는 문제 다 뻔하잖아요.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들을 수 있는데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개강일이랑 요일이 어때요? 7월 19일 날 서머스쿨 이제 시작하는데요. 7월 19일 금요일 날부터 해서 보통 대부분 다 수업 개강한다. 그래서 제일 늦은 개강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개강 시작합니다. 주로 주 2회인가요? 네, 미적분 수업만 주 3회를 진행하고요. 네, 나머지는 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쌤, 그 방학 때 숙제가 없다. 그런 말 들은 적 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숙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숙제라고 하면 사실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어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휘를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개 정도 단어를 외워와야 되는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reflect라고 하면은 고1 때는 반사하다, 2학년 때는 반영하다, 3학년 때는 이거는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 뜻을 다 써야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이 방학 때는 어휘에 완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문제 풀고 하는 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휘에 집중하시나요? 어휘에 완전히 집중해요. 통과할 때까지 검사하시나요? 그래서 페일하면은 재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4주에 320개가 아니고 일주일에 320개고 4주면은 320개가 이제 최소고요. 그리고 거기서 뜻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500개에서 700개로 늘어나요. 근데 그게 다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는 단어지만 이런 뜻도 있었구나 하는 게 내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번까지 페일하면 어머니께 다시 통보가 되고 그 조교들을 지금 채점 조교들을 4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이제 채점을 해서 이게 답이 페일하거나 통과하든 몇 개 중에 몇 개다가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숙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휘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는데
나머지 뭐 어법이나 독해는 수업 시간에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쌤 수업에 숙제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해네요. 엄청난 오해죠. 어휘를 네. 외우는 게 곧 네. 숙제고 네, 쌤은 네. 그럼 그 외에 보여주기식 숙제는 필요 없다. 절대 안 합니다. 네. 보여주기식 숙제는 애들 괴롭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음. 나머지 과목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수학, 물리 등등등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과중인 학교들은 아유. 영어 이만큼 풀어와라 그러면은 거기 성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딱 어휘를 잡아주고 효율적으로. 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럼 어휘를 그렇게 하시고 네. 수업은? 수업은 이제 기본반 실력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 2학년들이 자기 실력에 맞게끔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는 뭐 어법에 이제 뭐 이론 플러스 풀이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독해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고2 모의고사, 고1 건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비 고2이기 때문에 지금 1학년 애들이. 예, 그래서 2학년 걸로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비율은 한 30대 70 정도 되고요. 네. 비율이요? 그러니까 어법이 30%, 아. 독해가 70% 이렇게 되고, 기본반은 네,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네. 1학년, 2학년 상관없이 네. 들을 수 있고, 네, 학교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력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에서 완전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킬러 유형으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좀 복원을 해놨어요. 인근 학교 제가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좀 데이터를 예, 그게 기본반도 있긴 하지만 네. 실력반에서 더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어법을 이제 30% 정도 하고 네. 이제 어려운 풀이를 하고 네. 그리고 70%는 이제 수능 독해,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의 지문 아니면은 뭐 예, 선별해서 풀고 그리고 수능 문제, 평가원 네. 기출,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3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실력반 같은 경우는 1학년 모의고사 100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최소 80, 한 5점은 돼야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실력을 훨씬 더 늘리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이제 들을 수 있고 그 웬만하면 예비 고3들은 제가 실력반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곧 고3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기본반에서 한 번 더 기본기를 쌓고 화토반, 수토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본반은 화토반, 네. 실력반은 수토반. 네. 시간은요? 시간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기본반 기준을 말씀드리면 2시부터 5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저녁반이 있어요. 네. 7시부터 10시, 7시부터 10시 기본반. 이 네. 교차 수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네, 배수강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실력반이죠. 똑같습니다. 2시부터 5시인데 토요일은 1시부터 4시입니다. 그리고 실력 저녁반이 있는데 7시부터 10시 그리고 토요일은 4시부터 7시. 다 외우시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영작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1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죠. 네, 이건 그때- 거의 고정 강의시더라고요. 네, 고정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논수령 어떤 식으로 이제 서술형 대비할지. 이 영작 아주 강의가 상세하게. 쌤 시그니처 강의잖아요. 네, 제 시그니처 강의죠. 네. 지금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선생님 수업은 사실상 특정 대상 학교가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누구든. 실력 완전 네. 실력별이고요. 네. 약간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윈터나 썸머를 진행하면서 음. 내 반이 아닌데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옮기면 좀 수업도 회차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나는 기본반에 가야 될까 실력반에 가야 될까 고민이 되면 쌤한테 차라리 문의를 빨리 하는 예, 게 저한테 문의를 빨리 하는 게 좋고 상담을 한번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그렇죠. 거고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블로그에 음. 가시면 평촌 로셀 제임스 홍 T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이게 제 블로그가 뜨거든요. 네.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낼 수 있게끔 QR코드가 있어요.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수능 기준으로 영어 1등급이 4.71%잖아요. 네. 이게 사실 상대평가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6월 모평이 혹시 1등급 비율 아세요? 혹시? 1%라고 영어요? 했나? 1.47%예요. 아, 진짜요? 1.47%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문제를 풀면서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두 개가 헷갈렸어요. 하지만 맞았다. 하지만 맞았죠. 예, 잘 찍었으니까. 제가 아무리 영어만 한다 해도 그 어려운 지문을 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면 1.47%는 100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N수생 포함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가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1등급 비율이 1점대면 이건 말을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문의 이해도가 85%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60%, 70%만 해도 답을 골라. 거기에서 이게 오답소가 가능했거든요. 지금 85%입니다. 최소. 그러면 빈칸 추론을 풀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문장 삽입에도 스킬이 필요한데 해석이 돼야 스킬이 들어가는 그쵸.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이제 요구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를 놓쳐버리면 진짜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그 1.47%게 이제 그게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에 좀 많이 힘을 실어야 3학년 때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그러면 쌤은 되게 강좌로 되게 알려주시나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네. 국어 같은 경우는 네. 영역이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좀 다른 과목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국어는 학교마다 선택된 교과명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그냥 하나로 1년 동안 진행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2학년 같은 경우는 꼭 컴먼스쿨을 등록하기 전에 우리 학교의 2학기 교과서가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출판사를 알아보라는 건 아니고요. 영역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2학기 때 하는 게 문학 혹은 독서 혹은 언어와 매체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가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학 때는 저도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념 강의가 정말 많이 깔려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의 주된 시험 범위가 고전 문학 그리고 고전 문법이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강의를 금요일 저녁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금요일 저녁.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가 월수 화목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고전 영역이라고 해서 문법과 문학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영역. 1학년은 딱 이거 하나만 들으면 2학기 내신 대비 가능. 당연히 수능에도 도움되는 고전 문학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언어와 매체 시험을 보는 부흥고 같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이번 방학 때 현대문법 1회독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문법 언어와 매체를 제가 깔아놨고요. 이건 또 제가 좀 학생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학생이 몰려서 수업에 대한 좀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분발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이렇게 언어와 매체, 문법 수업을 깔아놨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학교마다 전 좀 달라요. 또 우리 학교는 이제 2학기에 문학을 하는 학교, 예를 들면 평촌고나 인덕원고 이런 학교들은 이제 고전 문학 같이 좀 심화된 문학 영역을 좀 들을 수 있게끔 제가 고전 시각 영역도 개설해놨거든요. 아 나는 내신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가닥이 잡히는 시기예요. 사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방학 때는 수능 공부를 좀 열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또 토요일 오후에 독해 반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독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수능날 가장 어려워했던 비문학, 독서 지문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독서, 독해 수업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 같은 경우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특징을 또 반영해야 되고 내가 내신이냐 정시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본 다음에 강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1학년은 고전 영역, 2학년은 문법을 준비할 것을 저는 되게 권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해서 수능 선택 과목까지 좀 자신 있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부흥고 2학년 2학기 때 네. 언어와 매체죠. 네. 그 문법 수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쌤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라고 또 누군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네. 언어 매체에 대한 좀 이제 수강평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뭐 아직 이번 학기가 공개가 안 됐지만 언어와 매체를 보는 학교에서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겸손하게 저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서포트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학기, 이번 여름방학에 제 문법 수업 듣는다 정말 명확하게 제대로 끝내서 무조건 1등급 따내게 할 겁니다. 근데 수업을 많이 준비를 했고 사실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다음에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평촌 러셀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사실 1회 듣고 나서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또 다른 강의를 옮기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회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서 저는 좀 최대한 고민이 된다면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뭐 저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머니들은 당연히 고민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아이에 맞게 또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도 국어가 가장 복잡하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교과명도 다 학교마다 다 다르고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들어야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네. 이제 물리 너무 간단하죠? 물리는 사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일단 물리는요 방학 때 네. 2학기 전범위의 개념을 진도를 나갈 계획이고요. 네. 솔직히 수업의 수준이
깊은 편이에요. 음. 네. 왜냐면은 제가 이번 윈터 때도 네. 역학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1학기 범위 전체를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굉장히 깊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또 1학년 학생들 중에 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그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1학년 학생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좀 강행했어요. 왜냐면 물리라는 거는 개념을 빨리 이해해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게 1학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개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개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풀이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강행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서 지역이 좀 학원이 거리가 멀어서 못 왔던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연락이 잘 봤다. 와서 오. 선생님 덕분에 물리 다 맞았다고. 우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또 안산 동산고라고 네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인데 네. 그 친구도 물리 100점 예, 맞습니다. 맞더라고.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물리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점수를 내기 위한 스킬이나 공식이나 이런 걸 좀 빨리 알려줘서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물리라는 과목은 스킬 알려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쓰는 스킬이 너를 알려준다고 해서 너가 쓸 수 있느냐? 사실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이해가 됐을 때 스킬을 쓰는 거랑 아무런 이해 없이 스킬을 아무리 써봤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저는 이제 개념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수준까지 넘나들어요. 벗어나는 걸 이해시킨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더 깊은 이해를 할 네. 수 있죠. 그래서 윈터 때 학생들이 저한테 했던 평가가 정말 물리의 진심인 분인 것 같아요. 이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질. 네. 그래서 이번 여름 때는 네. 이제 5번의 수업인데 어. 2학기 전체 범위를 느낌에 또 눌러 담아가지고 많은 꽉꽉 눌러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풀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문제 푸는 숙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신에 개념을 정리하고 수업했던 판서를 다시 자기 손으로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2학기 때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또 문제풀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이어서 들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결국 뭐 물리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개념이 있는 그런 수업들은 문제풀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개념만 듣고 혼자 해봐야지라고 했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진도를 쭉 나가면서 개념 설명을 하고 그 개념 설명을 이 현장에서 촬영은 안 하고요. 네. 따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요. 우와. 그리고 그 촬영된 개념 영상을 또 직접 만든 사이트가 있거든요. 음. 거기서 수강할 수 있게 돌려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연습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학기 중에도 개념이 부족하면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문제 풀다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되거나 까먹으면 다시 볼 수 있게 그래서 언제든 자유롭게 물리를 공부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다들 여름방학을 네.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름방학 좀 짧아요. 눈 깜빡하면은 반이 지나고 깜빡하면 개학이 오는데 심지어 더 짧은 학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도 되게 좀 불철주야 네. 내신 기간을 진행하면서도 또 썸머에 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꼭 우리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이 학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저는 수업 언제냐고 안 물어봐요? 맞아요. 네, 상처받을 저는 압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 저는요. 역시 비즈니스 관계. 모든 강의를 몇 시에요? 7시에서 10시 사이? 6시에서 9시다. 6시 반부터 네. 제가 하나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네, 뭐죠? 그 이번에 제가 그 윈터 때 네. 어떤 걸 했었냐면 그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을 고추. 네 이제 무료 클리닉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2, 3년 동안 배웠던 이제 4등급,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조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이제 조교로 써서 음. 이제 제 수업에서는 구문 강의는 따로 안 하거든요. 근데 구문 강의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제가 조교랑 1대1로 붙여줘서 무료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4, 5에서 1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다 친구들이 아는 완전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아 얘가 어디가 좀 이게 부족한 건지 또쌤 수업의 노하우를 싹 다 아는 싹 다 아는 아이들이 애들이죠. 어. 저한테 이제 2, 3년 배웠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제 졸업생
출신 조교들이 좀 있잖아요. 네. 달라요. 달라요. 확실히 왜냐면 그죠. 네. 내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똑같이 똑같이 설명해준다는 게 네. 또 되게 다르죠. 맞아요. 예, 비용이 엄청난데 네. 아이들이 사실 좀 많이 늘 수 있다면 뭐 그 실력. 정도는 당연히 네. 저는 부담해야 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썸머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조교 클리닉. 네. 그래서 혹시 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또 구문 수업을 아니면 문법 더 기초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제 주 1회로 오전에 1시간 1대1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혹시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시간을 잡아서 학생한테 통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용은 쌤이 부담하고 학생은 혜택을 받는 이야. 정말 중요한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미터 이걸 봤거든요. 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좀 강행하시고 솔직히 좀 그럼 우리 이제 과목별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네. 이런 걸 중점 삼아서 공부를 해봐라. 우리 아이들한테 좀 조언해 주시나요? 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고3 될 때 이제 학생들이 고1 수학이 잘 안 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찌어찌 개념은 하거든요. 사실 고1 수학이 수능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근데 7월달 되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1 수학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고3 됐는데 7월달이야. 수능 100일 남았는데 고1 수학 절대 못하죠. 한계가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수학파, 우리 문제집 많이 풀고 하는 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1 학생들이 당장 다음 학기에 수하에 집중하지 네. 다음 학기에 네, 수원, 수원에 네, 너무 그렇지. 집중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 선생님 2학년 어떻게 해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도 이제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 있는 수학 2 과목 본인 수준에 맞춰서 개념 공부든 문제 풀이든 그거 함과 동시에 짧은 여름방학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확률과 통계를 응시할 거다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 개념 완성해야 되고 또 미적분을 또 응시할 거다라고 하면 미적분 개념 완성까지는 해야 우리가 수능 때 그래도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1학년은 기본기를 잘 다지고 네. 2학년은 어쨌든 얼마 안 남은 기간을 네. 잘 써야겠네요. 그쵸. 영어는 네. 제가 이제 단어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영어가 진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능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어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머 기간 때 혼자 한다 그러면 뭐 어법 인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듣는 게 좀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해요. 어휘입니다. 하루에 단어 40개씩 외워야 되는데 단어 뜻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품사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 품사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디가 동사인지 어디가 명사인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에서 품사를 정확하게 외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하면 영어 실력이 되게 빨리 늘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수능 독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해석이 돼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한다 그랬을 때는 어법 한번 정리하고 제대로. 두 번째로는 단어를 하루에 40개씩 스펠링까지 같이 반드시 외우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언어와 매체를 봐야 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제조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개념은 다 떼야 됩니다. 현대문법은 다 떼야 됩니다. 현대문법을 한 바퀴 돌려놔야 이게 바로 중간고사범에 한 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인강을 듣든 혼자 공부를 하든 현대문법 1회독은 무조건 하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고요. 꼭 언어와 매체를 이야기 안 하는 학교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내신과 이제 수능의 비중을 생각했을 때 수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시간 관리나 스킬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정확도가 따라와야지 그 다음에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양을 늘려야 돼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고가 3등급, 4등급이다. 그럼 모고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 2회 모의고사 열심히 풀면서 버즈로 몇 번 오답해요. 80분 문제 풀면 160분 오답 정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문제 풀면 한 3일 동안 나눠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은 보냈는데 결과물이 눈으로 안 보이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근데 국어는 제 생각에는 좀 추상적이고 뭔가 남는 게 없어 보이더라도 시험지 하나 놓고 계속 고민하고 안 읽히면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고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결여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를 잘해야 네. 영어도 잘하는 거거든요. 맞죠? 국어를 잘해야 우리도 잘해. 맞아요. 국어를 잘해 수학도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본잖아요. 근본이죠. 영어가 100% 다 비문학이잖아요. 아 맞죠. 그러면 읽고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독해력이 필요한 건데 이 독해력이 부족한 애들이 요즘 좀 너무 많아요. 맞아. 물리는 문해력.
그쵸. 근데 그렇죠. 수업도 제가 그 얘기 네. 들었어요. 학생들이 한시학생 수업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음. 한시학생이 이제 좀 그런 아이들의 코드를 좀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의 문제 해석 능력 요즘에는 조금 아쉬워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쉽다 보니까 좀 우리도 그런 고민이 많은데 특히 수학자께서도 이거를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그 문제 해석을 좀 많이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난독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읽는 방법, 체계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조건 가랑 조건 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둘 중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 조건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뽑아낼 수 있는가. 보통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와. 마치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네 공식과 똑같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학적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식을 도출하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연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자신 있게 좀 잘 가르치고 학생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 듣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우리가 스타일이 보면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래요? 저도 애들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 읽을 때 동그라미 세모 밑줄 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수치, 그다음에 그 용어, 용어의 세모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용어가 문제풀이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줄은 문제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 그러다 보면 이제 조건이 뭐 두세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세모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조건으로 식을 세웠는데 내가 세운 식이 이 조건의 밑줄의 개수하고 안 맞으면 내가 안 쓴 거잖아요.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물리는 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똑같습니다. 수업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개념에 집중하라고 했던 것처럼 혼자 공부하더라도 뭐가 됐던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방학 동안은.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 독파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보통 뭐 끝냈어요. 완전 끝냈어요. 뭐 끝냈어요. 한 권은 풀어봤어요. 그래? 펴서 풀어볼래?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풀었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2학기 나가는 전자기하기랑 화동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복습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만 해놔도 학기가 시작됐을 때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연습을 하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는 제발 개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학생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했다, 개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좀 내가 개념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좀 쓰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이긴 한데 동생을 물리 마스터를 만들어봐라. 동생이 없다면 네. 인형이라도 안 주고 해라.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패드에 넣고해라. 요새 패드도 있지 않나요? 패드에 빈 종이 꺼내놓고 거기에 네가 이해한 개념들을 정리해봐라. 말로 풀어봐라.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려서 링크를 나한테 보내면 와. 내가 복구해줄게. 우와, 신기한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확인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개념 확인하는 건 사실 내가 말해보고 써보고 증명해보고 이 순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물리 첫 시간에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물리는 암기하는 과목이게 이해하는 과목이게 이러면 애들이 이해라고 말하죠. 네, 근데 암기가 필요할 것 같죠. 맞아요. 학생들이 다 이해하는 거라고 듣고 와요. 물리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를 외워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3대 7의 비율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외우는 거 3, 2의 7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체 양의 30% 정도를 암기를 해야 비로소 나머지 뒤에 70%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본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무엇을 외워야 되냐? 정의는 외워야 돼요. 그렇죠. 맞지. 정의를 외워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고 파생을 해서 수식을 만들어내고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외우지 마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정의조차 안 돼요. 암기를 제발 해야 될 건 외워야 돼요. 울분이 쌓이셨네요. 정말요. 애들이 안 외워요. 물론 암기가 끝은 아니지만 암기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치. 네,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서머 스케줄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했고 네. 한 달 동안 알차게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과목마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머 스케줄에 관련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